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예로 시작해. 그렇게 멘트 없습니까? 얘가 어디가 어땠어? 그럼 뭐 네? 이렇게 시작합니까? 그럼? 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오늘은 뭐 모든 게 용서되는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뭐. 이 프로님이 없어도 용서가 될 것 같죠? 네, 2% 여러분들 2% 왜 안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자꾸 댓글에 2% 물러가라, 뭐 2%왜 그런 얘기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습자지 가슴이나 했는데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지금 장기 외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 돌아와라 한 50개쯤 올라오시면 아마 다음 주에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거봐, 내가 없으니까 심심하지? 뭐 이러면서. 네.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금요일이니까 하나는 테슬라 이야기. 테슬라 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하셨어요? 저는 뭐 모든 주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좀 유명한 주식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베스터 데이 뭐 그런 걸 또 하더군요. 그래서 뭐 또 새로운 투자자의 날. 야. 네, 새로운 걸 발표했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또 뭔 얘기를 했는지는 또 들어봐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인물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교시에는 김상훈 기자님이 또 최근에 미국의 칩스 칩스법? 반도체와 관련된 며칠 전부터 뭐 신문에 난리 났잖아요. 미국이 뒤통수를 때렸다느니, 네, 삼성이 뭐 최대 피해자라느니, 사회주의로 바뀌고 있다는 험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런 얘기들 김상훈 기자가 잘 또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3프로TV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인물을 영입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최고의, 동아시아 최고의 자동차 기자. 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 예, 3프로TV 유종은 기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프로TV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류종은 기자라고 합니다. 네. 동아시아 최고의 자동차 전문 기자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동아시아에서 자동차를 제대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있잖아요. 예. 중국 기자들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뭐 일본 기자도 잘 모르니까 일단 한번 우기고 보자 이런 방식으로 네. 자동차 출입을 오래 하셨나 봐요. 자동차 출입을 기자 생활에 거의 한 90%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이야.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야, 자동차 전문 기자 맞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 사이에 산업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또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또 출입처를 맞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뭐 전기차도 있었고 자율주행도 있었고 하면서 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좀 깊은 지식도 필요한 것 같고 예. 뭐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언론사들도 그래서 계속 좀 맡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우 본부장이 잘해줍니까? 네, 잘해줍니다. 잠깐 멈칫한 것 같은데.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저는 이제 가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 한 건데 테슬라가 어제 새벽이 있죠? 예, 어제 새벽 인베스터 6시. 데이 이런 걸 뭐 했다고 하던데 그거 뭐 직접 보셨습니까? 네, 저도 6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항상 그렇듯이 일로는 또 30분 지각을 했죠. 역시 셀럽이네. 네. 푸틴이네, 푸틴. 6시 반부터 거의 한 4시간 넘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오래 해요? 네, 원래는 1시간 반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머지 1시간 반을 Q&A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네, 뭐 이야기를 할 게 많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Q&A도 굉장히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4시간 반 정도 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어마어마하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대충 뭐 하여튼 반값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겠다면 대충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기대를 했죠. 시장이라든지 투자자들, 뭐 소비자들도 다 많이 기대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 부분은 조금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테슬라 자체가 이번에 발표를 하는 내용 자체가 마스터 플랜 파트 3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꾸려나가겠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먹고 살 일이 어떤 거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7년 만에 마스터 플랜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게 네. 2006년도에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을 공개를 했고요. 그때는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가 처음 생겼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까? 그러면은 슈퍼 전기차를 만들어 보자. 로드스터라고 하는 차를 만들어서 그 차를 판 돈으로 이제 모델 S라는 차를 개발을 하고 예. 또 모델 S를 판 돈으로 모델 3를 개발을 하는 게 지금 마스터 플랜 1이었거든요. 예. 마스터 플랜 2는 이제 우리가 차를 만들었으니까 전기차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차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런 기회였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충전에 대한 거, 그리고 충전을 할 수 있는 또 스토리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로보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모델을 하나 추가를 하자.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이제 모델 Y였고요. 그게 예. 2016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7년 만에 또 테슬라가 새로운 또 중장기 계획을 밝힌다고 하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반값 전기차를 기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사실상 이번 인베스터 데이는 전기차 이야기보다는 에너지 이야기가 좀 더 많았고요. 예. 근데 또 전기차가 테슬라의 가장 또 주력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뺄 수는 없죠. 근데 모델을 공개를 안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걸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되풀이한 게 아닐까라고도 보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산 공정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이 공정으로 만들어진 차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서 대량 보급할 건가,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제일 때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기가 이제 캐스팅 방식을 좀 더 우리가 발전시켜 보겠다. 새로운 생산 공정인데요. 네. 테슬라에서는 이름을 언박스 프로세스라고 붙였어요. 기가 캐스팅이라는 게 네. 저희가 조금 배운 바로는 하여튼 한꺼번에 이렇게 용접을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네. 한꺼번에 짠 찍어가지고 차를 만든다. 그쵸. 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차량에 들어가는 내연기관차는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전기차는 한 17,000개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도 엄청 많잖아요. 공정이 많다 보니까 무게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고 돈도 비싸지거든요. 예. 테슬라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나눠서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쉽게 말하면 프레스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차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방식으로 지금 나오는 차들이 모델 3랑 모델 Y인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 새롭지만 현재 이제 100년이 넘은 방식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차량이 조립을 하고 얹혀지고 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테슬라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라고 하면서 나타난 새로 만든 게 이제 언박스 프로세스인데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예. 차량이 이제 6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뒷부분, 앞부분, 그리고 이제 중간 차체 부분을 네 등분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각 6개 부분을 각각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립을 하는 게 말이 조립이지 프레스로 찍어내는 방식을 다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사용하는 이제 프레스가 이름이 기가 프레스고 그 찍어내는 방식을 기가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렇게 6개만 찍어내서 6개만 조립하면 차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차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찍어내지만 어쨌든 예. 쭉 지나가면서 색칠도 다시 해야 되고 예. 색칠하면 문을 다시 떼내서 인테리어를 하고 예.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밑에 이제 배터리와 바퀴를 다시 얹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문과 지붕을 얹는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말만 예. 들어도.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해서 우리는 6가지 파트로 나눠서 각 파트를 조립을 하고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조립하면 되는 방식으로 만든 게 언박스 프로세스입니다. 왜 언박스입니까? 언박싱 하다 박스를 이렇게 열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박싱이. 차를 이렇게 6가지로 열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6가지 열어놓은 등분으로. 상태로 네. 다시 닫으면 차가 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방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예.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 효율성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생산 효율성이 44% 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공장이 엄청나게 커야 되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서 조립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이 방식을 하게 되면은 공장 면적도 40%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100만 평이 필요했으면 60만 평만 있으면 자동차 공장을 하나 지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땅값도 줄고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다른 기계라든지 예. 다른 비용 자체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근데 저런 기가 플레스 방식? 네. 뭉텅뭉텅이로
부품을 만들어서 네. 끼워서 만든다 하는 건 지금도 뭐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은 지금도 근데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은 일부분만 하는 거죠. 앞부분과 뒷부분만 일부분만 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그런 부품을 다 찍어내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머리 부분, 꼬리 부분만 지금 네. 기가 프레스를 쓰고 있고 중간은 일반 자동차랑 똑같이 하는데 네. 앞으로는 전체 과정을 다 저걸로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달라지는 거는 이제 지금처럼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아니라 각각 예. 부분에서 이렇게 조립한 걸 그 각각 조립한 만들어서? 거를 다시 새로 만든다. 이렇게 방식이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쭉 길게 늘어설 필요가 크게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테슬라가 이제 로봇 기술도 있잖아요. 예. 뭐 테슬라 봇도 있었지만 다른 이제 전 자동화를 위한 로봇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그 공장에 자동화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현재 방식에서는 공장에서 이제 자동화로 갔을 때 로봇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각각 파트를 나눠 놓으면은 뭐 로봇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아마 이 방식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저렇게 뭐 이론적으로는 저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뭐 어려워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가능해져야 저게 가능할까요? 저게 가능해지려면은 큰 압착기가 있어야 되나? 그것도 있어야 되죠. 다 압착을 하려면? 네. 일단은 주조 방식이라고 해서 예. 각각의 틀을 다 짜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모든 부품들이 다 주조 방식이 아니라 다 용접. 붙이는 용접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조 틀을 만드는 기술도 필요했고 예. 그리고 이제 주조를 했을 때 그 수율도 나와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것도 좀 중요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배합을 해서 잘 만들어내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 기술도 이제 테슬라가 지금까지 연구 개발을 했던 거죠. 지금 당장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사실 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예. 언제 우리가 이 언박스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겠다 시점을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힌트는 좋습니다. 예. 이제 어제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멕시코 공장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고 예. 세 번째 이제 테슬라의 해외 공장인데 그 공장에 이 언박스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어요. 멕시코라는 이름도 처음 나온 겁니까? 예, 그렇죠. 어. 뭐 11월부터 이제 이야기는 흘러나오고 있었고 예. 이달 이제 한 중순 지난달 중순 정도부터는 이제 멕시코로 거의 결정된 게 그 말이 나왔고요. 예.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사인을 하고 대통령과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식 발표를 한 게 어제였습니다. 멕시코에 공장 짓는데 저걸 도입하는 거면 뭐 금방 하겠네요. 왜 금방 해? 그거. 근데 이게 응. 조금 어려운 생각을 거 아닌가? 해볼 게 네. 그날 어제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할 때 멕시코 공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기가 캐스팅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하는데 이 방식은 새로운 차 다음번에 나올 플랫폼 차에만 적용을 할 거다라고 했고 근데 멕시코 공장에서는 새로운 차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모델 3, 모델 Y, 모델 S 같은 차들도 만들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홀류 생산 방식처럼 한쪽 라인에서는 이제 기존 차들이 만들고 있고 한쪽 라인에서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의 차를 만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라는 게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까? 그렇죠. 왜 멕시코예요? 브라질도 있고 브라질은 좀 먼가? 브라질은 네. 좀 멀기도 하고 왜 멕시코입니까? 멕시코에서도 지금 캐나다도 이번에 있고 뭐. 예, 들어간 지역 자체가 누에보레온주 쪽에 몬테레이라는 지역인데요. 예. 거기가 이제 미국의 접견 지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원래 자동차 공장들 많은 지역이잖아요. 많죠. 예. 기아도 투자를 했고 뭐 우리나라 LG도 투자를 했고 많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곳인데 거기 산업단지가 일단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클러스터들이 있으니까 뭐 협업하거나 아니면 현지 부품을 조달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좋고요. 또 생각보다 물류에 있어서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도로가 닦여져 있지 않으면은 이제 부품 공급이라든지 차량 출고라든지 이런 게 힘든데 그런 것도 굉장히 쉽고 그 또 항만 쪽에 또 접근성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메이드 인 USA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멕시코에다 해도 괜찮습니까? 네, IRA 자체가 지금 뭐 북미 그 미국 본토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멕시코까지는 우리 걸로 쳐준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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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예.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네 어제 일론 머스크가 또 공개했던 이야기 중에 또 하나 또 주목할 만한 게 뭐 있었냐면은 2030년까지 우리가 2천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기차 2천만 대를 만든다는 거는 자체는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모든 메이커 중 2천만 대를 판매하는 메이커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세계 1등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금 얼마나 팔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137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예. 네, 언제까지 그럼 2천만 대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2030년까지 7년 뒤에 2천만 대를 팔겠다는 계획인 거죠. 예.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다들 막 그 말을 들으면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는 게 니들은 지금 차들 승용차 4대랑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셈이라는 트럭 예. 그 5개로 지금 어떻게 팔 거냐라고 하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어제 한 말이 우리는 그때까지 10종의 차를 팔 거다. 지금보다 차종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제 다들 기대했던 그 소형차, 반값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힌트가 나오긴 했죠. 근데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어떤 차인지는 전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베일을 반값이란 말을 안 한 거예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런 게 있으면 반값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쓴 겁니까? 그럼? 그건 아니죠. 2020년에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2023년까지 대당 25,000달러의 이제 소형 전기차를 우리가 출시를 하겠다. 예전에 말한 적이 있다. 네, 3년 전에 말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럼 그 3년 2023년이 전이잖아요. 됐는데 네.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는 거죠, 사실. 어. 그러니까 아마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어제 좀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인베스터 데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항상 이 회사를 먹여 살릴 차를 공개를 했거든요. 중장기 계획 아주 큰 그림을 보여주지만 이제 우리의 주력 모델을 딱 하나씩 공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아마 2월 달에 217달러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이제 어제 인베스터 데이 시작하기 전에 202달러까지 떨어졌고 예. 장외 시장에서 이제 19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이제 많이 빠졌죠. 장중에는 186달러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는 190달러로 지금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외신에서 너무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이제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 4시간을 안고가 없다. 네, 그냥 보냈다라고 했는데 근데 또 그래 그럼 짧게라도 하든지 길게 하면서 안고가 없으면 화나지. 근데 또 뭐 댄 아이브스 같은 또 기존에 이제 테슬라를 좀 많이 좋아했던 그런 또 사람들은 예. 실제로 이제 차명만 이야기 안 했을 뿐이지 어떻게 만들 거라는 이야기를 다 한 상황이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았고요. 예. 근데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항상 결과가 보여주듯이 좀 많이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테슬라 경영진이나 뭐 일론 머스크나 그렇게 실망할 거라고 좀 알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안 했을까요? 뭐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근데 어제도 정말 애널리스트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우리가 조만간 새로운 자리에서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약간 Q&A 때 다들 약간 좀 불안했던 게 뭐냐면 보통 Q&A를 하면은 주요 이제 임원들만 올라오거나 이제 일론 머스크 혼자서 좀 많이 답변을 했는데 어제는 16명이 올라왔거든요. 예. 16명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좀 본인의 좀 책임을 좀 분산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그런 해석도 많았어요. 이제 예. 16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아마 차기 테슬라의 CEO를 맡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였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 인수권 이후로 좀 너무 힘들다. 네. 이제 경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보험도 필요할 수도 있고 진짜로 이제 차기 CEO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또 움직임을 보였던 게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고요. 유 기자님은 직접 어제 엊그제 보셨으니까 어제 네. 새벽에 보셨으니까 실제로 보시니까 없어서 못 내놓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없어서 못 내놓은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제 생각에는 일단 개발은 하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프로토타입으로도 보여줄 만큼 개발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그래도 뭐 개념도막 같은 것만 주로 보여주잖아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을 안 보여줘도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 만들 겁니다. 뭐 이렇게 네. 그림만 많이 보여주는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예. 2020년 당시에 이제 그림은 있었어요. 예. 요게 싼 전기차. 그렇죠. 예. 다들 반값, 기대를 소위 했던 이른바 25,000짜리, 예, 25,000불짜리 전기차로 기대를 했던 모습인데, 예. 근데 이제 이런 모양 자체도 어제는 보여주지도 않았고 정말 베일만 딱 보여줬었거든요. 그만큼 실루엣만 보여줬어요? 실루엣도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자료로 보시면은 네. 저 덮어놓은 저겁니까? 네 덮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아직까지 개발도 많이 안 됐다는 의미일 거고 예. 좀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지금 기가 캐스팅 방식으로 얘네는 만들어야지만 이 반값 전기차를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가 캐스팅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새로운 기가 캐스팅 언박스 프로세스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생산 단가를 50%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델 Y보다 모델 Y 한 대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50% 낮출 수 있다. 이게 지금 부품 수를 줄이니까. 그렇죠. 예. 공정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확 줄잖아요. 예. 어제 말로는 45초에 한 대씩 만들 수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대충 한 200만 대 정도 연간 예. 판매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는 일단은 개념만 지금 잡혀 있는 거고 생산 방식도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된 거고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도 완성이 아직 안 됐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배터리도 어떤 게 들어갈지도 아직은 미정이거든요. 미정이고. 사실 다들 기대를 하는 거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예. 4680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좀 비싸고 그리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배터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두꺼운 거라면서요, 좀 두꺼운 그렇죠. 거. 이 주먹 정도만한 그런 이제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예. 근데 아마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상을 하는 거는 LFP 그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아마 저가형 모델에 넣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에 CATL이랑도 좀 협업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쪽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중국 시장이나 뭐 다른 제3세계나 유럽 시장에 이제 좀 판매를 하기 위한 소형차를 값싸게 만들어서 내놓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근데 궁금한 게 유 기자님, 네. 그 저가형 모델을 만드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은 사실은 테슬라 차 보면 좀 이게 무식한 질문일 수 있지만 네. 디자인도 다 비슷비슷하고 부품도 그렇게 공유를 많이 한다면서요. 테슬라는 그렇죠. 뭐 Y나 뭐 S나 비슷한 걸 많이 쓴다. 네. 뭐 그렇게 저희는 들었는데 그러면 뭐 그걸로 좀 사이즈 좀 줄여서 좀 싼 걸로 내놓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저가형 전기차를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진 않죠.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거는 싼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같은 매우 퀄러티에 싼. 매우 싼. 아, 그냥 싼 게 아니고 매우 싼 걸 만들어 보겠다. 네. 어. 아까 이 그림에 나온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대충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소형 전기차예요. 예. 뭐 골프라든지 그것보다 더 작은 차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비교 대상으로 보자면은 코나 정도? 네, 코나 골프보다 좀 클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코나나 골프 정도 사이즈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건데, 근데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중에 가장 저렴한 게 GM 쉐보레 볼트 EV가 있거든요. 네. 그거 좀 팔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볼트 EV는 잘 팔리죠. 예. 근데 크기가 지금 코나보다도 훨씬 조그매요. 근데 그 차의 가격이 기본 가격이 27,000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차에는 거의 깡통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7,000불짜리는 예. 근데 테슬라는 웬만한 기능을 다 집어넣은 차를 25,000불에 우리는 내놓겠다라는 거를 달성을 하려고 지금 새로운 뭐 생산 방식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생산 단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또 전문가들이 좀 뜨끔했던 게 뭐냐 하면 예. 테슬라가 지금까지 좀 시가라고 하는 가격 정책에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횟집이냐. 그러니까요.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중국에서도 뭐 어. 20% 올렸다가 다시 네. 내렸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하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어제 했던 말 중에 수요는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다. 가격만 우리가 맞추면. 가격만 낮춰주면 니들이 안 사고는 못 베길 거야. 그렇죠. 이런 자신감이군요. 네. 그러다 우리 게 보니까 좀 비싸서 그렇지 싸기만 하면. 네. 똑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격을 예. 생산 단가를 50% 낮추면은 예. 차값을 20% 30%를 낮출 수가 있는데 과연 경쟁자들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나 뭐 벤츠나 너희들이 이렇게 낮출 수가 있겠어? 라고 나중에 또 그런 무기를 들이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이제 분석들도 좀 있었죠. 아직 걱정이 많다. 유 기자님 보기에도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쵸. 그럼 조금 더 인베스터들 왜 했습니까? 그 준비가 한 다음에 해야지. 아마 이제
이름이 인베스터 데이라면서요. 근데 매번 그랬어요. AI 데이도 그랬고 예. 배터리 데이도 그렇고 항상 기대를 이만큼 만들어 놨다가 예. 실망을 또 시켜요. 근데 실망을 시킨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빵 터트려 주는 게 일론 머스크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조만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올해 안에 뭔가 제품을 보여주진 않더라도 아까 그림보다 조금 더 발전된 거 뭔가를 좀 보여주면서 또 사람들의 기대를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참 성격 이상하네. 그냥 준비되면 발표하면 될 것 같은데 미리 또 날짜는 정해졌는데 개발은 안 됐고 또 그래서 그럴까요? 그런 영향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머스크는 저는 다른 건 사실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네. 하나 마음에 드는 건 일반적으로 혁신 기업이라고 하면 계속 기술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머스크는 계속 원가 절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마음에는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런 것도 개발했고 저런 것도 개발했고 이런 건 세상에 없는 기술이고 이런 식으로 주로 기술을 막 강조하는 식으로 하는데 네. 머스크는 계속 더 싼 거, 이게 생산 단가를 어떻게 낮추고 배터리가 이게 더 싼 거야. 같은 가격 대비 더 성능이 좋아. 뭐 이렇게 계속 원가 절감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되게 좋아 보이더군요. 그게 아마 다른 일반 뭐 이공계 출신의 CEO들이랑 좀 다른 점이 아닐까 싶어요. 예. 또 마케팅에 관해서도 또 굉장히 또 잘 알잖아요. 음. 왜 어떻게 트위터를 활용을 해야지 주가가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우리 차에 관심을 가질지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을 또 잘 활용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요즘 테슬라 네. 테슬라 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테슬라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되게 관심이던데 그렇죠. 중국에서는 요즘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어제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네. 톰 주라고 하는 부사장 있잖아요. 예. 중국 테슬라 대표를 했던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중국에서는 괜찮다고는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괜찮다는 게 없고 좀 걱정이 사실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작년까지 잘 팔렸던 이유는 보조금 정책이 중국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작년 말에 끝났고 이제 올해부터는 보조금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게 확실히 드러난 게 올 1월 중국 전기차 판매 시장이 작년 11월보다 50%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네. 네.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올해 자체가 지금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보통 작년에 뭐 상하이 공장 잠깐 폐쇄됐을 때도 그때 판매 줄었을 때 20% 정도밖에 안 줄었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줄게 되면은 테슬라도 사실은 아무리 테슬라더라도 많이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 전체 지금 자동차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도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CATL이 이제 리튬 가격을 낮췄던 것도 이거랑 사실 무관하진 않거든요. 수요가 줄었군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게 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격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CATL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3년 동안 계약을 맺으면은 대신에 너희 배터리의 80%를 우리 걸 받아야 돼.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반값으로 공급을 해줄게 리튬 가격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CATL도 좀 그런 급한 움직임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CATL은 압도적인 세계 1등 배터리 기업인데 예. 그렇게 나섰다는 거는 2차 전지 이제 중국 자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비상등이 켜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 테슬라가 머스크가 괜찮다는 건 중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망가졌는데 우린 좀 덜 망가졌어.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도 있고 예.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테슬라 쪽에서는 어제 한 말은 우리가 이제 투자도 많이 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고 부품도 거기서 많이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도 우리가 필요할 거다. 실제로 우리가 중국 정부랑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아마 정치적인 그런 좀 리스크에 대해서 어제 좀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그쵸, 미국이랑 미중- 중국이랑 네.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개인적으로 좀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하죠. 예. 네. 요즘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든 걸 거기서 안 팔려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뭐 이렇게 수출을 한다면서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네. 그게 중국에서 안 팔려서 그런 것하고 보기보다는 예.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다른 데 수요가 많아서. 네, 그렇죠.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뭐 현대차 뭐 제네시스 이런 차들을 예. 뭐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기다려야 되고 20개월 기다려야 되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일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일어났던 일이고 근데 뭐 반도체 공급난이 좀 풀리면서 그 부분이 많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기는 한데 네. 여전히 인기 차종은 그래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네. 자동차 출입을 오래 하면 네. 차를 좀 싸게 살 수 있습니까? 예. 예, 뭐 예전에는 가능했다고 유 합니다. 기자님한테 말씀드리면 좀 싸게 삽니까?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네, 그런 부분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도 고민을 해보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약간 뭐 맛보기는 했는데 뭐가 이렇게 맛득치는 않다. 뭐 그렇게 좀 정리가 아쉬움이 되네요. 많았죠. 아쉬움이 많다. 테슬라 요즘 그래도 주가가 뭐 좀 약간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기점으로 조금 한동안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이제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많이 포함이 반영이 있었다고. 됐던 예. 거고. 그럼 인베스터 데이 다음에 또 무슨 데이가 또 있습니까? 예정된 데이가 또 뭐 있어요? 또 하반기 넘어가면 이제 배터리 데이와 AI 데이가 이제 남아 있기는 하죠. 어... 근데 거기서는 또 배터리 이야기를 하고 로봇 예. 이야기를 하고 하겠지만 예. 분명히 또 다른 걸 또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사실 제일 기대를 하는 부분은 다들 배터리 데이 때 4680 이야기가 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4680.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채팅창 보니까 테슬라 요즘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3프로TV 유종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